안녕하세요. 정보기술의 2의 10강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이번 10강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요와 그리고 인터넷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OSI 참조 모델이라는 것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프로토콜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성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OSI 7 계층의 구성을 살펴보고 각 계층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TCP/IP를 알아보고 인터넷의 데이터 전송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도메인 이름과 DNS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요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의 발전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트워크의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LAN과 WAN 이러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대역폭 채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신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통신,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이런 용어들이 다 관련이 있는데요. 통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한쪽의 정보를 다른 어떤 한쪽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그 통신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조난을 당했을 때에 그 불을 피워서 연기를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그러면은 이 연기라는 이 형식에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을 보내거나 또는 뭐 말이나 이런 새 같은 이동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그 문자로 적거나 어떤 기호로 적거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리고 위험이나 또는 조난에 대해서 구조 요청 등을 할 때에 이런 연기나 또는 이렇게 산 봉우리에 세워져 있는 봉화 등이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의 기법이었다는 것이 이제 원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통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최초로 전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 수단이 모스 부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스 부호는 전기선에 미리 정해놓은 짧은 음과 긴 음을 조합해서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모스 부호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전기 장치가 있었을 때에 이 전기 장치를 누르면 전기가 연결이 되고 떼면 전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삑삑 이런 길고 짧은 소리의 조합으로 그 문자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A에서부터 이런 Z까지 알파벳 문자들의 모스 부호가 어떻게 매핑되어 있는지 서로 다른 패턴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었고요. 이 모스 부호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봤었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있었잖아요. 그 지하에 마지막에 갇히게 됐을 때 외부로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신호를 보낼 때에 그 전구를 통해서 그 그러니까 전구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것을 모스 부호로 외부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게 영화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의 어떤 한 가지 방편이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아주 그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것이 전기를 이용해서 먼 거리까지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는 통신 기법, 통신 기술이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텔레폰이라는 전화였었죠. 그래서 텔레, 멀다, 그 다음에 폰, 음성을 가리키는 합성어로 전화기라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져 있고 현재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전기와 같은 무선 통신 기기들이 개발이 됐었죠. 그래서 유선 기기는 이렇게 장소를 이동을 한다거나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어떻게 없애볼 것인가 라는 그런 고안으로부터 무선 기기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 최초의 무전기 이름이 이제 워키토키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걸으면서 말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었고요. 워키토키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동시 양방향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을 나누어서 어느 한 시점에는 한 방향 통신만 가능하지만 그 시점을 나누어서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부터 암호를 전달하겠다라고 했으면 오바라는 메시지를 해서 암호를 전달하겠다 오바. 그러면은 암호를 듣겠다 오바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그 메시지의 끝에 해당하는 이런 신호들을 주고받으면서 통신했었던 그런 형태가 워키토키라는 무전기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방송이라는 것이 또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했어요. 통신을 위해서. 방송은 방송국이나 라디오 또는 TV를 통해서 전송되는 단방향 통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아니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보내는 방식이어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가 이제 방송이라는 용어가 된 것이고요. 보통 방송국 이름에는 뭐 MBC, KBS 이런 B자가 들어가는데 그 B가 브로드캐스팅 방송의 약자라는 것 이제 여기서 한번 아시면 상식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송은 처음에는 음성으로만 단방향으로 신호를 보내는 라디오라는 형태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런 이미지, 움직이는 동영상 이미지들을 보내는 TV의 형태의 방송이 개발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흑백 컬러로만 이미지를 보낼 수 있었던 흑백 TV가 컬러 TV로 발전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거듭을 해왔죠. 그래서 더 이렇게 통신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통신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사이즈 그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번 10강에서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그물을 의미하는 네트와 그 다음에 작업을 의미하는 워크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여러 사람이나 기기를 연결한 그 연결 자체, 그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정보를 주고받는 것, 그것을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SNS가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느냐면 사람들이 통신을 이용해서 사회관계를 형성해주는 서비스다. 이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소셜 네트워크이라는 그런 용어가 붙은 거고요.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기 전에는 말이에요. 네트워크가 생겨나기 전에도 컴퓨터라는 기기가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컴퓨터들이 그 당시만 해도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한 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컴퓨터가 사람 대신 계산을 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컴퓨터는 사람 대신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라는 그런 것에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네트워크라는 것이 생성이 되면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컴퓨터들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그 정보를 공유한 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계산,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이 된 거죠. 자, 네트워크의 탄생 배경을 여기서 알아본다고 그러면 네트워크라는 것이 개발되기 전에는 컴퓨터와 또 다른 컴퓨터가 서로 어떤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또는 정보들을 생성을 하게 됐을 때 그 정보를 이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이동식 저장 장치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거의 없어진 플라피 디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인치면은 작은 거고요. 이렇게 더 큰 넓적한, 작고 넓적한 그런 플로피 디스크라는 것에 이제 파일을 카피를 해서 그 저장 장치를 들고 직접 다른 컴퓨터에 가서 꽂아서 거기에다가 복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동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들고 가야 되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저장 장치의 용량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장 장치를 여러 장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어떤 방식이 생겨났느냐면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선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해서 하드웨어적인 연결을 통해서요, 컴퓨터 내부에 표현되고 있는 이진 형태의 데이터를 이 직접 연결된 하드웨어 선을 통해서 시리얼로 이렇게 일련의 정보들을 쭉 보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을 한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 이것이 오늘날의 LAN이라고 말하는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의 시초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했었는데 그조차도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려고 보면 모든 컴퓨터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들을 다 연결을 한다는 것이 이제 불편하게 돼서 오늘날에 이제 네트워크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컴퓨터와 컴퓨터가 이제 직접 연결한 상태라 하더라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연결만 가지고는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했느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서로 간에 그 약속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그림에서 그 프로토콜이라는 통신 규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뭐죠? 종이컵, 여기에서는 종이컵은 아니지만 컵으로 되어 있는 요런 전화기를 만들어서 서로 소리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반대편 사람은 듣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말할 때 반대편 사람은 듣는다는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내 말이 끝났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 무전기에서 쓰던 것처럼 오버, 뭐 이런 그 기호를 가지고 끝나는 그 신호를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해서 차례차례 내가 듣는 차례가 됐으면 듣고 상대방이 끝났을 때에 내가 말하는 차례가 되면 내가 말을 하고 이것을 서로 양쪽에서 지켜주어야지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선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속도로 데이터를 보낼지 또는 어떤 신호를 통해서 전송을 끝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미리 필요하고 통신을 하는 양쪽 단에서 그 약속을 숙지하고 있은 다음에 그 약속에 따라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약속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둘 중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하는 약속, 규약, 그거를 만들게 됐는데 그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구성되려면 우리는 아직 광범위한 의미의 네트워크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 컴퓨터와 컴퓨터를 1대1로 선을 연결한 이런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그 통신 방식만을 보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통신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말하는 사람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뭔가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이런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이 주고받는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냐에 대한 프로토콜, 다시 말해서 통신 규약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겠다. 라는 것을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가장 상위 레벨의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드웨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해요. 이제 네트워크라는 이 분야가 확대되고 다양화돼 가면서 정보를 보내는데 그 정보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보낼 거냐, 아니면은 텍스트, 글자를 보낼 거냐, 아니면은 이미지를 보낼 거냐, 그리고 그거를 파일의 형태로 보낼 거냐, 아니면은 이런 그 어떤 문서의 형태로 보낼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약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 점점 다양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요즘 최근에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프로토콜들의 이제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용어에는 주로 P자가 들어가 있어요. 프로토콜이라는 의미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하드 같은 거 서비스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웹상에 있는 저장 장치에다가 우리가 PC에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이렇게 보내서 거기에 저장시켜 놓죠. 그럴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FTP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약자인데요. 웹페이지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웹페이지 주소 적을 때 맨 앞에다 뭐라고 적습니까? 보통 생략하기는 하지만 http// 하고 그 뒤에 그 웹사이트의 주소를 적어주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통신 규약, 웹페이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에요. TCP라 함은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또는 IP라고 하는 거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합쳐서 TCP/IP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TCP/IP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통신의 규약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축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식과 규모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그래요. 앞서서 봤을 때는 컴퓨터 두 대를 이렇게 직접 하드웨어로 연결했었던 그런 기본적인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두 대씩 연결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예를 들어서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들이 다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허브라는 어떤 한 중앙의 이런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서 그 허브는 또 다른 시스템들, 다른 컴퓨터들, 네트워크들로 쭉 연결이 되고 이런 복잡한 연결 구조를 가지는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제 확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네트워크 중에서 근거리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하고 이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삶의 주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일 건데요. 근거리 네트워크,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LAN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이 네트워크는 수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의 그 가까운 거리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말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 자체에 랜 카드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랜 카드에 랜 선이라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혹시 PC에서 랜 카드에 이렇게 직접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무선 랜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드웨어 선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무선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전파 신호를, 공기 중에 전파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볼 때 학교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배울 때 그 실습실이죠. 실습실에 가보시면은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들은 대부분 이런 랜선으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랜선들이 하나의 그 허브라는 그런 장치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루는 네트워크, 그게 쉽게 말해서 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랜과 비교해서 WAN이라는 규모가 있어요. 규모의 네트워크,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WAN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를 연결하거나 국가 간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규모가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사이즈도 훨씬 많고 그리고 규모도 훨씬 큰 네트워크를 우리는 W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연결하는 장거리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웬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가와 국가를 연결해 또는 국가 내부에서 그 랜과 랜 사이에 이런 기관망들을 연결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 사용하는 그 하드웨어 선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웬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들은 KT나 뭐 SK나 LG와 같은 이런 통신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런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런 관리가 되는 웬선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웬선으로부터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우리
동네에 있는 컴퓨터로만 정보를 전달하지 않잖아요. 미국에 있는 컴퓨터로, 중국에 있는 컴퓨터로 다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랜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그 랜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선을 통해서 이런 WAN망에 연결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렇게 WAN선이 이제 집안에 있는 랜으로 연결되어 올 때 외부에서 들어온 WAN을 집안에 있는 랜의 각각의 기기에다가 나누어지는 장치, 그걸 우리가 공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KT든 SK든 LG든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집에 와서 공유기를 설치해 주죠. 그 공유기의 역할이 이 외부에 있는 WAN의 그 네트워크에서 그 신호를 우리 집안에 있는 랜으로 연결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선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선 공유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구분이 랜, WAN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중간에 그 여러 단계로 나누어 놨어요.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중거리 네트워크이다 하면은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맨이라고 부르고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규모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거리 네트워크라는 게 완전히 뭐 몇 킬로가 되어야 맨이냐, 몇 킬로 이상이 되어야 웬이냐, 이런 구분이 사실은 있지는 않아요. 논리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펜이라고 해서 블루투스나 RFID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기기를 연결할 때에 그렇게 생성되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펜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어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변 장치를 연결할 때도 이런 하드웨어 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초근거리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인 NFC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RFID처럼 수 센티미터 거리에서 통신하는 네트워크라고 말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에 NFC가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내 핸드폰을 그 리더기에 딱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그런 구성되는 네트워크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생성되는 네트워크를 초근거리 네트워크인 NFC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규모들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알아봤어요.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범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거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것들을 참고로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용어 중에 몇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컴퓨터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죠. 이거 우리 전에 어느 다른 챕터에서 알아봤었는데 BPS라고 부르고요. 비트 per second, 그래서 1초에 몇 비트가 전송될 수 있느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1초에 보내질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말할 때 BPS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 다음에 대역폭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대역폭이라는 용어는 주파수가 가지는 범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넓어져서 다양한 형태의 신호들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그 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라디오나 이런 아니면은 TV 같은 경우에요. 가청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되죠. 신호를 보낼 때. 왜냐면 음성 정보를 보낼 때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소리 대역 안에서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청 주파수는 보통 20Hz에서 20kHz 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일 큰 대역, 그래서 20kHz의 대역폭을 이제 우리가 라디오나 이런 브로드캐스팅 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라디오 들어보면은 뭐 99.7MHz 이렇게 하고, 또는 뭐 다른 사이트에는 105. 몇 메가헤르츠 이렇게 해서 그 자기네 방송사를 홍보할 때 몇 메가헤르츠를 틀어보세요. 이렇게 93.3MHz 이런 것들을 나오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거 우리가 채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채널이라 하는 것은 전체 주파수 대역폭 중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뭐 22kHz 정도의 뭐 이런 대역폭 중에서 특정 용도로 어느 일부분의 통신 대역을 끊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전체 대역폭을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채널로 나누어서 사용하면서 그 각각의 채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SBS, KBS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송사 이름을 붙여서 채널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역폭을 비유를 해보자 그러면은 대역폭이 이제 전체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를 사용해서 이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전체를 대역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파수 대역을 이제 일정한 주파수로 얇게 나눈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채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네트워크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건물 내부나 기껏해야 수 킬로미터를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직접 연결되는 랜이라고 말했고요. 2번 다음 중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비트 per second에서 bps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 주파수가 가지는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주파수가 가지는 전체 범위를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대역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중 전체 주파수 중에서 특정 용도로 할당되어 있는 통신 대역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파트 1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네트워크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망을 지칭합니다. 네트워크는 하드웨어적인 연결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약속인 프로토콜로 구성된다는 거 제가 가장 강조해서 설명드렸고요. 건물 내부나 기껏해야 수 킬로미터를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LAN, 이거 오타입니다. LAN, Local Area Network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는 비트 per second, bps로 표시하고요. 주파수가 가지는 범위를 대역폭이라고 하며 전체 주파수 대역폭 중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통신 대역은 채널이라고 합니다.